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블로그 글쓰기 강의를 하는가? 플랫폼이 되죠. 요즘은 하나의 플랫폼이 됩니다. 중요하게. 솔직히 요새 네이버 검색을 해서 웹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시나요? 다 블로그 가지 않나요? 웹사이트 솔직히 뭐가 어떤 악성 코드가 깔릴 줄 알고 그죠? 차라리 블로그에 갑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굉장히 파급력이 좋고 검색도 잘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네이버가 압도적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글을 쓸 때 책 쓰기하고 블로그 쓰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 매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이로 안 보고 이제 모바일로 봅니다. 요새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는데 유튜브도 똑같아요. 글이 아니라 말과 화면으로 전달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그 매체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글을 쓰면 돼요. 책과 블로그의 매체의 특성이 뭐가 다른지 봅시다. 일단 책은요 가독성이 끝장납니다. 가장 좋죠. 여러분은 종이로 보는 게 제일 눈 편하시잖아요. 잘 읽히고요. 하지만 블로그는 컴퓨터 아니면 모바일로 보겠죠. 안 읽혀요. 눈 아파서 잘 안 읽혀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매체의 특성이 다 나옵니다. 책의 가독성이 좋다는 거. 예를 들어 한 꼭지 분량을 보시면 책의 이 꼭지라는 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제목 나오고 한 묶음 정도 되잖아요. 책 같은 경우는 이 한 꼭지를 A4 용지 한 3쪽 정도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A4 용지 한쪽을 한글 파일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손 안 대고 A4 용지에 쭉 글을 쓰시잖아요. 책으로 한 3쪽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책에 텍스트가 많이 안 들어가요. A4 용지, 그래서 A4 용지 한쪽이면 그 책으로 한 2.5페이지 혹은 3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쪽 정도 쓰시면 A4로 100쪽 정도 쓰시면 책 한 권 나옵니다. 감안하시면 되고요. 블로그에서는 A4 용지로 한쪽 정도로 권장합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넣고 너무 길지 않게 지겹지 않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면 저는 A4 용지 한쪽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쪽씩 글쓰기 모임 해서 한쪽 클럽이잖아요. A4 용지 한쪽 이란 뜻이거든요. 딱 그 정도 분량을 날마다 조금씩 써보자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적게 쓰셔도 되고 많게 쓰셔도 돼요. 물론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기승전결은 책의 기승전결은 책 한 권이 다 기승전결이 들어가야 돼요. 책이 250페이지, 300페이지면은 그 큰 목차에서 기승전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큰 목차 아래 세부 목차가 있으면 세부 목차 내에서도 기승전결이 필요하고 다시 또 한 꼭지 안에서 또 기승전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잡는 게 전문 작가들도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예, 걱정 마세요. 그건 어차피 편집자들이 합니다. 블로그에서는 기승전결이 짧죠. 글 한 편입니다. 어제 쓴 글 오늘 다시 이어서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한 편 딱 쓰면 훨씬 간편하죠. 문장력은요, 책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읽히잖아요. 못 쓴 거 금방 티나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문장력이 좋고 나쁘고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읽히기만 하면 돼요. 전파력은 책은 매우 느리죠. 읽어야 되잖아요. 한 권 다 읽어야 전파가 끝나는 거잖아요. 블로그는 그냥 퍼나르기도 쉽고요. 하지만 책은 한 권 다 읽고 나면 굉장히 강력하죠. 영향력이. 블로그는 빠르게 읽히긴 하지만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블로그를 하면서 책을 내면 권위가 생기죠. 자, 내용 수정은 책은 어렵습니다. 아시죠? 책 내용 수정하려면 다시 찍어야 돼요. 책에서 내용 수정하려면. 그래서 책 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블로그는 그냥 바로바로 수정하면 되고, 약간 흑역사 같다 그러면 그냥 비공개 처리하시면 되고요. 권위는 당연히 책이 훨씬 크고. 자, 이런 특성을 감안하시고 그럼 블로그는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짧게 쓰십시오. 아까 문장 짧게 쓰라는 얘기 했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블로그는 짧게 빠르게 호흡이 끊어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장도 짧게 쓰는 게 좋지만 분량도 길면 안 됩니다. 읽다가 스크롤 올리다가 지쳐요. 만약에 길어지면 끊어서 시리즈로 쓰시면 돼요. 일단 한 포스팅은 짧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글에는 하나의 주제만 담으세요. 이것도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다 보면 읽다 보면 지쳐요. 짧게 한 주제를 쓰시고 다음 주제를 이어서 써야 된다. 그럼 그 다음 날 시리즈로 쓰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온라인에 적합한 글쓰기 7가지 방법을 쓴다. 그러면 2주씩 요약해서 7개를 쓰시거나 아니면 오늘 첫 번째 쓰고 내일 두 번째 쓰고 그렇게 7일 동안 쓰시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내일 포스팅해서 다시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죠.
근데 이거 좋아요. 시리즈로 나눴으면 쓸거리도 많아지고요. 일단 포스팅 개수가 늘어나고요. 좋죠? 세 번째는 절대 긁어붙이지 마십시오. 독자들이 요즘 되게 똑똑해서 긁어붙이는 거 금방 알아요. 그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중요한 게요. 글쓰기가 노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글을 한 번 쓰고 그냥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꾸준히 독자를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려면 신뢰도를 구축하셔야 되는데 긁었으면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긁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되 뭐 조금 수정은 어쨌든 내 의견을 가감하는 건 해야죠.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긁어붙이는 게 되게 노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노출 그 로직 중에서 이제 유사문서 검색 제외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먼저 썼던 글하고 비슷한 글이 올라오면 검색할 때 이 두 번째 글을 아예 그냥 검색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긁어붙이면 내 글이 어차피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노출 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글은 자기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미지 필요합니다. 요즘은 읽히는 글보다 보이는 글 잘 보여야 되거든요. 글만 있으면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지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니까 예쁜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광고에서는 주로 이제 3B라는 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광고에서 3B라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세계 모델, 베이비, 뷰티, 비스트, 아기와 미녀와 동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니까 실패하지 않는 광고 모델이자 가장 다루기 힘든 광고 모델 베스트 3라고 해서 광고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요즘 많이 나오는 음식. 그러니까 본능을 자극하는 사진들, 예쁜 사진들이 좋은 거죠. 일단 손이 클릭하기 궁금하니까 클릭하게 되는 거죠. 썸네일이 중요합니다. 썸네일이 뭔지 아시죠? 그 글 검색할 때 앞에 요약해서 조금씩 나오면 사진, 대표 사진 뜨는 거. 대표 사진이 썸네일인데 썸네일이 시선을 사로잡는 게 중요하고 클릭을 하고 싶은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은 썸네일을 이미지로 많이,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형 썸네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딱 봤을 때 내용이 딱 나오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유튜브에서 썸네일 따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대표 이미지, 그죠? 그때도 요즘은 어떻게 해요? 주로 대문짝만하게 내용을 먼저 쓰죠. 텍스트로 써서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거 이 내용이네 하고 딱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활용하기 나름이시지만 썸네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지도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섹시한 제목, 이거 약간 요새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죠. 요즘 세상에. 근데 이거 원래 언론사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섹시한 제목 섹시하게 뽑는다. 이게 쉽게 말해서 끌리는 제목 뽑으라는 건데요. 일단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클릭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에 잘 걸리게 만들어야죠. 아까도 잠깐 강의 때 나왔지만 이 키워드 조합 능력이 거의 검색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에 잘 걸리는 키워드와 그럼에도 클릭하고 싶은 키워드. 검색에만 잘 걸려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면 문장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시고 그리고 좀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령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각자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키워드와 키워드를 결합하는 방법. 예를 들어 뭐 글쓰기라고 하면 그냥 글쓰기 말고 직장인을 위한 글쓰기 혹은 홍보를 위한 글쓰기, 마케팅에 적합한 글쓰기라는 식으로 키워드에 키워드 더하는 게 좋겠고 타겟하고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넣는 것도 좋죠. 예를 들어 뭐 글쓰기라고 하면 뭐 여자의 글쓰기는 달라야 한다라든지 여자의 글쓰기, 남자의 글쓰기, 뭐 마흔의 글쓰기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자극적인 딱 봤을 때 이거 클릭하고 싶다 라고 느껴지는 자극적인 얘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종로 맛집 뭐뭐뭐가 아니라 종로 맛집 뭐뭐뭐 존맛탱이 막 이런 거 그러면 정말? 막 그러면서 아니면은 뭐 종로 맛집 뭐뭐뭐 이걸 돈 주고 사 먹냐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약간 원초적인 걸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 좀 요령. 이거는 제일 잘하는 게 우리 그 언론사들. 언론사들 제목 뽑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요. 숫자가 들어간 제목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블로그 글쓰기, 온라인에 적합한 글 쓰는 법 7가지.
종로 맛집 베스트 5 그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이런 몇 가지 요령들이 있으니까 이런 요령들은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검색 노출에 거의 반 이상은 이 제목 뽑기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자, 편집은 아까 이미지 잘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가독성을 높이라는 건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 뭐 행가리, 그러니까 행가리라고 하는 거 줄바꿈을 말하는 거예요. 줄바꿈, 뭐 이렇게 글자 크기, 글자 색깔, 서체 이런 게 좀 잘 읽히는 서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요즘은 PC에서 검색하는 게 모바일에서 검색하는 거보다 훨씬 적어요. 모바일이 PC에서 검색하는 거보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3배, 평균 3배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비율이 PC보다 3배 높아요. 그러니까 PC에서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모바일에서 예쁘게 보이지 않거든요. 모바일을 중심으로 편집하시고 PC에서는 약간 부수적으로 보시면 돼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 PC 말고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보는 버튼이 있거든요. 하단에. 그럼 모바일 버전으로 일단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발행하기 전에 항상 모바일로 확인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꾸준히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 뻔한 얘기니까 아시겠지만 글쓰기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컨셉인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무슨 글을 써야 되나 이거든요. 난 무슨 컨셉으로 가야 되나? 근데 그거를요, 고민하느라 글을 안 쓰시는 거는 진짜 낭비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일단 조금씩 계속 쓰세요.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반응이 많이 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가 쓰면서 더 잘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컨셉이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요리하는 블로거로 시작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재테크만 써요. 그러면 나중에 요리하는 블로그라는 거 싹 다 갈아엎으면 돼요. 재테크하는 블로그, 난 이제 그래 드디어 내 방향을 잡았어 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걸로 다시 리뉴얼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리뉴얼은 어렵지 않아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새로 하나 파야 되나요? 계정 파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거는 가져가시고,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비공개로 돌려놓으시고 이름 바꾸시고 스킨 새로 싹 깔고 하면은 새로운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블로그는 오래될수록 노출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계정 버리지 마시고 그냥 컨셉 한번 싹 뒤집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이미 내 독자였던 사람들은 내가 이름 바뀌고 하면 되게 싫어하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신경도 안 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아직까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를 눈치 너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하느냐거든요.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독자들은 잔소리만 하지 글을 써주진 않으니까. 직접 글을 쓰는 건 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서 독자들이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컨셉이 제대로 나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일단 쉽게 쓰셔야 돼요. 편하게. 그리고 꾸준히 쓰셔야 돼요. 그거 두 가지만 있어도 사실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방향이 잡혀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건 타겟입니다. 타겟. 내가 내 글을 읽히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만 생각하시면 글쓰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그 강의는 뭐 충분히 가장 중요한 걸 얻어가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